안녕하십니까. 데이브 오피셜 레피셜입니다. 폭염 속에서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수험생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8월 8일은 수능 D-100일입니다. 영역별 학습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은 수능 100일 남았다는 말이 자주 언급될수록 수능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습니다. 특히 집을 떠나 기숙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언급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들의 멘탈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부모님에게 좋은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모범생 스타일의 수험생들은 그 스트레스 강도는 큰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험생이 체크해야 할 사항을 언급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00일 영상을 통해 학부모님과 수험생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수험생이 행복한 11월을 맞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직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수능은 상대평가 시스템입니다. 누군가가 국어와 수학 탐구를 포기하게 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교육부의 킬러 문제의 논란 속에서도 수능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체력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긴장감을 완화시키기에 좋은 가벼운 산책 정도가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격한 운동을 할 경우 다치면 공부에 더 큰 지장이 생깁니다. 때를 거르지 않고 잘 먹는 것도 역시 건강관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입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역사적 사명 입시연구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국어 과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생은 당연히 수능에 집중하고 있겠지만 고3 수험생들은 내신에서 수능 국어로의 확실한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온 신경을 수능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는 6월 모평을 철저히 분석해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경향은 없었는지 감지되는 변화나 경향을 자신의 학습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올해는 6월 모평을 치른 이후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돌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9월 모평이 보다 정확한 잣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6월 모평에 대한 분석은 꼭 해야 합니다.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 과목 성적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할 때입니다. 최근 선택형 수능에선 공통 과목에서 난도 높은 문제를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고 선택 과목은 그에 비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는 추세입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적고 덜 어려운 선택 과목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려 학습에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시에 실전에서도 공통 과목의 문제 해결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권 수험생들이 체크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 과목 공부보다는 공통 과목 중에서 특히 독서 추론 문제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집이나 연계교재에서 보기를 달고 있는 사례 추론 문제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투형 모의고사를 풀면서 신규 문제도 되도록 많이 풀어보면서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문학에서의 연계 출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비연계로 출제되는 낯선 문학도 그 갈래가 지닌 근본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어내는 힘, 문제 유형을 꿰뚫는 힘을 기르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수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에서 성적이 하락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메타인지가 작동하지 않는 수험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학은 풀어보아야 할 문제량이 많습니다. 만약 메타인지가 성장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절대 상위권이 되기가 힘듭니다. 수능 100일 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사항은 9월 모평까지 자신의 학습 진도는 어떤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물론 수험생마다 학습 진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 과목을 아직 다 점검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전 연습 단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학습이 무엇이고 이 학습을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 어느 단계에 이르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9월 모평까지 달성할 수도 있고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까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성취 목표와 성취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수학 메타인지는 수학 교과별 시험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학 1과 수학 2의 출제 유형들이 무엇이고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 과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개념과 유형을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단계가 지나고 나서 출제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연습을 진행한다면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밀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틀린 문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탐색 과정, 재정립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모의고사나 실전 문제를 풀고 나서도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할 줄 모르는 학생은 천재나 영재가 아닌 이상 특정 등급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학습 상담을 하다 보면 수험생님에도 등급과 점수로만 자신의 위치를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학부모나 제3자의 경우 점수나 등급으로, 즉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험생은 학습 과정에서 수학적 메타인지를 통해 출제 단원과 유형, 그리고 멘탈 상태에 따라 자신의 취약점과 학습 방향성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상위권을 길러낸 제 경험입니다. 기출문제는 최근 3개년의 단원별 출제 유형들은 모두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9월 모평 전까지 각 교과 개념과 출제 유형들은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기출문제는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시험의 요령을 익힐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재료입니다. 시험지로 출력해서 연습하기보다는 단원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연계교재 또는 관련 문제집을 통해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원 삼각함수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 대한 심화 문제, 수학2 미분에서는 조건에 대한 그래프 추론, 적분에서는 다양한 조건에 대한 해석 연습을 통해서 고난도 문항에 대비해야 합니다. 선택 과목 중에서 미적분은 수학2의 연장선상에서 초월함수에 대한 집중적인 해석 연습이 필요하다고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조언하십니다. 9월 모평을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처럼 자신의 지식을 잘 적용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 연습까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과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탐의 경우도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기출문제는 수능에서 항상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학습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원마다 어떤 내용이 문제로 출제되는지,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출제될 문제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기출을 통해 필수 개념을 완벽히 학습하고 고득점 빈출 유형을 정리하고 풀이법을 익혀야 합니다. 자신의 풀이와 모범 답안을 비교 분석하고 가장 좋은 풀이법을
반복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오답노트에는 문항별로 요구하는 개념을 간단히 적어보고 어떻게 적용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을 몰랐는지, 혹은 단순 마킹 실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공부할 때 내가 진짜 모르는 것,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답으로 나온 선택지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꼭 분석해야 합니다. 실전을 대비해서 수능 시간표에 맞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0분에 20문항을 풀어야 하는 탐구의 경우 더더욱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과목별로 실제 시험 시간만큼 혹은 OMR 마킹 시간까지 고려해 5분 정도 단축해 시간을 맞춰두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사회탐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탐은 100일 동안 성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수월한 과목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고난도 문제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 합니다. 고난도 문제의 패턴을 스스로 확인하고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기출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념별로 분류한 기출 자료를 통해 핵심 출제 포인트가 되는 개념이 어떤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파악하고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답을 맞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과 선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파악한 특별히 약한 개념들은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모평에서 공통적으로 틀렸던 부분을 체크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위권 학생이 중위권으로 도약하려면 개념 완성이 중요합니다. 문제풀이에 몰두하기보다는 하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맞춰야 할 기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핵심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히 공부해도 9월 모평과 10월 학평에서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가 5등급 이하인 수험생의 학습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5등급 이하 학생들은 현재 등급에서 2, 3등급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유형부터 정리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8월에는 듣기, 단어, 문장 해석을 위한 구문 독해 등 수능 개념을 다지고 9월에는 빈칸, 글의 순서 등 고난도 유형에 집중하기보단 필자의 주장, 주제, 제목, 요지, 요약문 등 글의 대의 파악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에는 주 2회 정도 모의고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무엇을 공부하는지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최고 성적이 수능 성적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4등급 대 학생들은 실전 연습과 더불어서 복잡한 문장도 정확히 읽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3, 4등급 대 학생들은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기본 어휘는 알고 있지만 복잡한 문장이 나오면 해석이 뒤죽박죽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단서에 근거해 정답을 찾기보다는 아는 단어를 통해 부정확하게 유추하며 감에 의존해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시험 중 시간 조절에 자주 실패하고 점수가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8월에는 주제, 제목, 함축 의미, 빈칸,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요약문 등 주요 유형을 연습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9월에는 취약한 유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10월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1, 2등급대 학생들은 영어의 기본기가 비교적 튼튼하고 각 유형에 대한 전략도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맹신하고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9월 모평 이후 급격히 점수가 휘청거릴 우려도 있습니다. 평소 추상적, 철학적 소재의 고난도 지문을 꾸준히 접하며 글의 논리전개를 파악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월에는 취약한 유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9월에는 빈칸 3점, 글의 순서 3점 등 고난도 문항 유형을 집중 연습해야 합니다. 10월에는 주 4회 셀프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입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입시연구실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